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사주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입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주 주체의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서 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늘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뭐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자, 이 관계를 우리는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간을 얘기할 때는 주로 지지보다는 천간에 있는 식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대한민국의 인구가 5,180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간이 갑인 사람이 약 500여만 명. 그다음에 병화가 일간인 사람이 약 500여만 명.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는 그 식간의 이제 네 번째의 순서인데요. 이 정화를 우리가 양중의 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병화는 양중의 양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양중의 양과 양중의 음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간단히 사람으로 얘기하면요. 남자를 우리가 양이라 그러고 또 여성을 우리가 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양중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양중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남자인데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양중의 양중의 음이란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목화를 우리가 이제 양이라고 하고요. 금수를 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본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하고 사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기운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게 하는 역할이어서 우리가 토를 중하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케팅 지향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이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군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작전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기업에서 마케팅도 중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사마TV에서 지향하는 가치관인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정성적 또 계량적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이제 전략이란 말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전략 분석 툴 중에서 제가 소개시킨다면은 바로 스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현업에서 마케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을 설정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고 인생을 마케팅할 때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생년 월일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분석 툴을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하고 사주팔자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그런 각도에서 사주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 많이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이 과연 나는 누구냐?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강점이라든가 약점, 또 가치관, 성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직업에 선택하기 전에 적성을 좀 알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직업 선택,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 기반 하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나이가 뭐 40세, 50세, 60세, 70세, 인생 100세를 살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나이가 50세 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리뷰해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 내가 어떤 그 길을 걸어왔고 또 지금에 걸어왔던 그 길은 과연 내가 진전을 추구하는 방향성이냐?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 갭은 어떤 갭이 있느냐? 이런 그런 각도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우리가 인생 100세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60세까지는 기업에서 우리 몸담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3, 40년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 해로 김영석 그 교수분은 1920년생인데 그러면 현재 나이 100세지 않습니까?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또 우리가 전국노래장에 나와 있는 누구죠? 송혜 씨 같은 경우는 1927년생이니까 그럼 우리 나이로 지금 얼마입니까? 93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생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과연 인생의 마케팅의 지향점을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정화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 이제 연주, 월주, 일주, 그다음에 시주,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를 알아서 이것이 네 개, 네 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간이 아까 우리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식간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간이 과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띠죠. 옛날로 얘기하면 그렇죠. 요즘은 이렇게 띠에 의해서 사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이 오행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지금 일간이 정화죠. 그럼 정화는 무엇이냐? 물상으로 비교하면 바로 옆에 그림에 있는 이 촛불, 그다음에 모닥불, 그리고 뭐 전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화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이 지금 태양이지 않습니까? 이 태양은 뭐죠? 우리가 이거를 병화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 병화라고 하는 거와 정화는 같은 불입니다. 근데 같은 불이라고 하지만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르죠, 그죠? 느낌이 다른 것만큼 그 성질에 해당하는 그 성품을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화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태양으로 태어나신 분은 태양답게 살아야 자기의 가치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정화의 역할인데요. 자, 정화는 어떻든 불입니다. 불의 역할은 이제 병화나 정화나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만 일단은 정화는 철광석을 녹일 수가 있어요. 자, 철광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옆에 그림 같이 이게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안에 철광석이나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쇳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쇳물에 의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또는 연장이라든가 또는 도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어떤 정화의 이제 가치가 살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둠을 좀 밝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병화도 가능하고 정화도 가능한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자, 우리가 촛불을 켜가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태양은 굉장히 넓다라면 정화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처럼 온기와 열기를 제공해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건데 예컨대 지금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기업형 비닐 하우스인데요. 뭐 여름에는 감기가 없습니다만 겨울에는 굉장히 이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난방을 통해서 온기와 열기를 제공해 주는 것 바로 이것도 정화의 역할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뭐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을목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 등나개갑이란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등나개갑 이 정화가 나올 때는 이 벽갑 인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금이에요. 일간이 경금. 자, 일간이 경금은 최근에 제가 사주 분석할 때 조국, 윤석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일간이 경금인데 이 경금이 불에 의해서 녹여지지 않으면 뭡니까? 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쓸모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옆에 있는 이 월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옆에에 정화가 있어서 이 고철 덩어리 정금을 녹일 수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역할을 하려면 화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간목입니다. 이 간목, 을목은 안 되고요. 을목은 순목이 또 안 되는데 간목이 장작개비가 화력이 돼서 정화가 활활 타오르고 그 기능을 가지고 이 경금이라고는 뭡니까? 원석을 녹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벽갑 인정이라는 말로 좀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간목이 있어야 되고 또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녹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사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화가 좀 존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은 음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양의 대표적인 균이 뭡니까? 목하고 또 화이거든요. 자, 식물은 있을 때 그다음에 이 화기가 없으면은 광합성 작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화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화의 기본 성향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정화는 우리가 양중의 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관성지향전화는 굉장히 규범적이다. 자, 그리고 대체로 정화든 병화든 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뭘 하든가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사교적이고 또 대체로 화로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말을 좀 잘한다. 그리고 정화는 음의 기운이니까 다소 애교적이다. 그리고 희생정신, 모성애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초를 이렇게 보시면요. 초가 어떻게 탑니까? 촛농을 태워서 그 촛불이 지금 생하는 거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불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모성의 기질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이 굉장히 좀 저 뭡니까 뜨겁다라는 개념 그리고 화끈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 이런 가지고 또 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정임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전등입니다. 근데 이 전등이 빛을 발라면 어떻습니까? 낮에 전등을 켜면은 그 전등 빛이 바랍니까?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여기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임수라고 하는 건데 임수는 우리가 이 밤을 뜻하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화는 밤에 또 밤이 돼야 정화의 어떤 성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밤에 뜨는 우리가 별도 뭡니까? 이걸 정화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 어둠이 돼야 별이 보이는 거야. 우리 태양이 있을 때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양이 쥐고 음의 기운이 발생이 되는 어둠이 돼야 이 별빛이 발하는 것도 그런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나 병화나 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은 빨간색이고요. 네, 방위로는 남쪽, 맛으로는 쓴맛이고, 계절로는 여름이고, 그다음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A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숫자로는 이치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화의 기본 그 현재와 방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정화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어느 계절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과 가치관이 다르다.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요. 지금 이제 여름, 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뭡니까? 여름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제 계절에 태어난 불은 굉장히 강력해서 우리가 이거를 신왕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 기운이 세면 어떡합니까? 물로 제압을 해야 되죠. 불이 나면 뭡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로 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그 기능이 안 될 때는 뭡니까? 이 토로서 화기를 빼는 거 이거를 명리용어로 설기한다는 말로 씁니다. 자 그리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은 태양 또는 불이라고 하더라도 불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니까 목과 화의 균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한테 목은 우리가 십성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는 우리가 비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한테 수는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리에서 쓴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 가을, 겨울은 목의 기운과 그다음에 화라는 비겁의 기운이 필요한 거고 여름에는 관성수, 식상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땅이 메마르게 되죠. 땅이 메마를 때는 반드시 수에 의해서 제압하는 것이 우선선이다. 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화의 기본 성향과 또 성품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거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의 차이인데요. 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느 불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나의 적성과 나의 성품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최초로 사조와 마케팅을 융합한 사마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